서울 외곽의 노인 아파트 단지. 겨울 끝자락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박성호 65. 그는 늘 그렇듯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눈을 떠도 하루가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지만 몸은 습관처럼 먼저 반응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낡은 안경, 진통제 알약, 그리고 낡은 지갑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4장과 오래된 버스카드 1장. 그는 지갑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퇴직한 지 벌써 3년째네. 말이 새어나왔다. 허공 속으로 흩어지는 한숨이 방 안의 냉기를 더했다. 거실 한켠 작은 식탁 위엔 식은 밥과 김치 몇 조각이 놓여 있었다. 아내 윤말순이 말했다. 여보, 이제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말엔 원망이 아니라 체념이 섞여 있었다. 말순의 눈빛은 오래된 벽지처럼 낡고 희미했다. 성우는 그 눈빛을 피했다. 해야지 알아. 그런데 뭐부터 하지? 생각만 맴돌 뿐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는 허리 통증 때문에 양말을 신을 때마다 5분이 걸렸다. 그래도 오늘은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낡은 점퍼를 걸쳤다. 지퍼가 반쯤 부러져 있었지만 굳이 바꾸지 않았다. 세탁소에 맡길 돈이 없었으니까. 복도를 나서자 희미한 형광등 아래로 먼지가 빛을 타고 흩날렸다.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었다. 고장인가 또. 그는 6층에서 1층까지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계단의 콘크리트 냄새, 낡은 손잡이의 쇠맛, 누군가의 라면 끓이는 냄새가 뒤섞였다. 그 냄새들이 이상하게도 익숙하고 위로가 됐다. 그래, 사는 게 다 이런 냄새지.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매섭게 차가웠다. 아파트 입구 근처 경비실 창문엔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전국의 꽃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캐스터의 목소리가 공중에서 허공처럼 흩어졌다. 성우는 주머니 속 지갑을 꺼내 손으로 쥐었다. 1,000원짜리 몇 장이 손가락 사이에서 부스럭거렸다. 그 돈으로 커피 한 잔을 살까 하다 다시 집어넣었다. 대신 마스크를 올리고 천천히 시장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버스 종점 근처 오래된 재래시장이 보였다. 간판은 벗겨지고 포장마차의 천막은 바람에 펄럭였다. 그곳엔 아직 사람 냄새가 있었다. 두부 한 모 1,000원이에요. 호떡 방금 나왔어요. 활기찬 목소리들이 골목을 메웠다. 그때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는 소리와 함께 퍼지는 고소한 냄새. 돼지 껍데기였다. 성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불빛 아래서 반짝이는 껍데기. 젊은 사장이 빠르게 집게를 돌리며 말했다. 껍데기 한 봉지요? 오늘 건 진짜 잘 나왔어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 1,000원짜리 한 장을 건넸다. 따뜻한 봉지를 받아 근처 벤치에 앉았다. 그는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기름의 따뜻함, 매콤달콤한 양념, 불향이 섞인 냄새가 입안 가득 퍼졌다. 순간 잊고 있던 무언가가 되살아났다. 군대 시절 전우들과 몰래 술안주로 구워 먹던 그 맛. 그때는 돈도 걱정도 주름도 없었다.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짧은 미소. 그러나 눈가엔 물기가 맺혔다. 이 맛으로 다시 살아볼까? 근거 없는 생각이었지만 그 안엔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기 같은 게 있었다. 성우는 마지막 한 점을 천천히 씹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연묶인 회색 하늘. 하지만 그 속엔 작은 불빛 하나가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다. 그 불빛이 그의 눈 속에 작게, 아주 작게 번졌다.
그리고 그 작은 불씨가 앞으로 2달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 그 자신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박성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밤새 머릿속에서 불판 위의 껍데기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 냄새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네.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낡은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아내 윤말수는 그를 말리지 않았다. 조심히 다녀와요. 단지 그 한마디. 그 짧은 말 속엔 의심과 믿음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오자 봄 기운이 살짝 느껴졌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골목 끝 철제 담장에 부딪혀 반사됐다. 그 빛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색이 바래 있었다. 박성호는 손에 든 낡은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걸었다. 오늘은 구경만 하자. 괜히 또 1,000원 쓰면 큰일이지.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미 시장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시장 입구는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야채 세일 깻잎 한 묶음 1,000원. 이모, 반찬 싸게 드려요. 젊은 상인들의 목소리가 교차하며 시장 골목을 가득 채웠다. 그 사이로 튀어나오는 어묵 냄새, 부침개 굽는 냄새, 갓 튀긴 꽈배기 냄새가 공기 속에 따뜻하게 섞여 있었다. 그 냄새들이 성호의 허기를 천천히 깨웠다. 그는 시장 끝자락으로 걸음을 옮겼다. 사람이 적고 간판에 글씨가 바랜 곳이었다. 그때 바람을 타고 묘한 냄새가 스쳤다. 불판 위 기름이 타는 냄새, 고추장 양념의 매운 향, 그리고 철판이 내는 치익하는 소리. 그 순간 성호의 걸음이 멈췄다. 낡은 천막 아래에서 젊은 사장이 불판을 돌리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집게 끝에서 껍데기가 뒤집히며 기름이 튀었다. 오늘 것도 쫄깃하게 나왔어요. 맛 좀 보실래요? 사장의 목소리는 활기찼고 얼굴엔 자신감이 있었다. 박성호는 잠시 멈칫했다. 한 점만 주시죠. 그가 집게로 올려준 껍데기 한 조각. 성호는 조심스레 집어들고 입에 넣었다. 바로 그 맛이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기름기, 혀끝을 자극하는 매콤한 단맛, 불에 직접 닿은 살짝 탄 부분의 향이 뒤늦게 코를 찔렀다. 그는 천천히 씹으며 눈을 감았다. 이 맛, 내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피어올랐다. 군 생활 시절, 부대 앞 포장마차에서 봤던 불빛. 아저씨가 온도는 입맛이 정해오라며 웃던 모습. 그때 자신도 불판 앞에서 동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던 기억. 그 기억이 희미하게 다시 살아났다. 어르신, 장사해 보셨어요? 사장의 말에 성호는 눈을 떴다. 아니요, 그냥 좀 봤을 뿐이에요. 요즘은 껍데기 자라면 젊은 사람들도 줄 서요. 사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줄이 선다 사람들은 그 냄새에 끌린다. 성호는 다시 한 점을 입에 넣으며 말했다. 그래, 냄새가 사람을 붙잡지.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젊은 사장이 물었다.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글쎄요, 아마도. 하지만 이미 마음은 대답하고 있었다. 그래, 내일 다시 오자. 이번엔 그냥 구경만은 아니겠지. 성호는 천천히 시장을 빠져나왔다. 뒷골목에는 해가 걸려 있었다. 불판 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늘로 퍼졌다. 그 연기가 햇빛에 닿아 잠시 금빛으로 빛났다. 그는 그 장면을 눈으로 꼭 담았다. 바람, 냄새, 불빛, 그리고 사람의 온기. 모두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냄새 하나에도 인생이 걸릴 수 있지. 그날 밤 성호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불판의 불빛이 깜빡였고
코끝에는 아직도 그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는 침대 옆 메모지에 한 줄을 적었다. 불판, 가스통, 껍데기 OKG.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오랜만이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판 위에서 반짝이던 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다시 장사를 할 수 있을까? 그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퇴직할 때 받은 마지막 월급 봉투, 그리고 몇 장 남은 현금. 세어보니 정확히 10만 원. 그는 손끝으로 그 돈을 한참 만졌다. 종이의 거친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새벽 아내가 잠든 틈을 타 성우는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과 결심 사이를 오갔다. 버스 종점역 고물상. 불판 하나 있습니까? 주인 노인이 그를 훑어보더니 웃었다. 있긴 하지. 근데 오래돼서 쓸만할진 몰라. 괜찮습니다. 불만 붙으면 돼요. 그렇게 낡은 불판 하나, 중고 가스통 하나를 3만 원에 샀다. 다음 목적지는 대형마트였다. 껍데기 OKG, 양념 재료 몇 가지, 종이 그릇, 나무 젓가락. 계산대 위에 물건이 차곡차곡 올라갈수록 그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다. 이걸로 안 되면 정말 끝이지. 계산대 직원이 금액을 말했다. 69,500원입니다. 지갑 안 1,000원짜리 4장과 5만 원권 한 장을 내밀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남은 돈 딱 1만 원. 이게 내 인생의 시드머니네. 오후가 되자 그는 아파트 앞 골목 한켠을 빌렸다. 오늘은 그냥 테스트다. 불판을 올리고 가스밸브를 돌렸다. 칙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 불길이 일었다. 그는 시장에서 본 장면을 떠올리며 껍데기를 올렸다. 기름이 튀었고 타는 냄새가 퍼졌다. 처음엔 잘 되는 듯 했지만 불 조절이 서툴러 금세 까맣게 타버렸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창문을 열던 주민이 소리쳤다. 아저씨, 뭐 태워요? 성우는 허둥지둥 불을 껐다. 손바닥엔 뜨거운 기름이 튀어 작은 화상이 생겼다. 그날 매출은 0원이었다. 불판 옆에는 타버린 껍데기 더미만 남았다. 하늘은 금세 어두워졌고 골목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는 조용히 불판을 닦았다. 닦을수록 더러움이 지워지지 않았다. 내 인생이 꼭 이 불판 같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그날 밤 그는 유튜브를 켰다. 검색창에 돼지 껍데기 잘 굽는 법을 입력했다. 온도는 중약불, 껍데기는 먼저 삶기. 양념은 24시간 숙성해야 맛이 살아납니다. 그는 메모장을 꺼내 꼼꼼히 적었다. 마치 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 집중했다. 새벽 2시 손에 쥔 펜이 멈췄다. 그래, 배우면 늦지 않아. 그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골목으로 나왔다. 어제보다 바람이 덜 차가웠다. 불판을 펼치고 이번엔 물에 삶은 껍데기를 올렸다. 칙! 불이 닿자마자 기름이 고르게 퍼지며 연기가 피어올랐다. 코끝에 스치는 냄새가 어제와 달랐다. 매운 향보다는 구수한 단내가 났다. 그는 젓가락으로 조심스레 한 점을 집어먹었다. 그래, 이거야.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지나가던 경비 아저씨가 말을 걸었다. 뭐 만드세요? 껍데기 한번 해보려고요. 냄새 좋네. 한 점 줘봐요. 그 한 입을 시작으로 사람 둘, 셋이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1,000원을 내밀었다. 그 순간 성우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의 인생에 오랜만에 돈이 들어왔다. 1,000원짜리 한 장이지만 그 종이의 무게가 세상을 바꾸는 듯했다. 저녁 무렵
불판은 금빛으로 달아올랐다. 손은 기름에 절었고 등은 땀으로 젖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끝이 살아있다는 감각이 전신으로 번졌다.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며 골목을 붉게 물들였다. 그 빛 속에서 그는 혼잣말했다. 그래, 이제부터다. 진짜로 굶는 건 내 인생이지. 그날 밤 아내는 그에게 물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땠어요? 그는 잠시 웃었다. 처음으로 불이 나를 반겨주더라. 며칠째 실패였다. 불판은 여전히 타거나 덜 익었고 양념은 밋밋했다. 손끝에 생긴 물집은 이제 단단히 굳어 굳은 살이 됐다. 하지만 박성호는 매일 같은 자리에 섰다. 골목 끝 벽에 기대어 불판을 펴고 껍데기를 올리고 불길을 조절했다. 그는 이젠 냄새만 맡아도 실패인지 성공인지 구분할 수 있었다. 오늘 냄새는 애매했다. 짠내가 도네. 아직 멀었네. 그는 혼잣말을 했다. 해가 저물 무렵 골목이 어둑해졌다. 불판 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주황빛 가로등에 비쳐 마치 안개처럼 흘렀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손님은 오지 않았다. 냄새가 약한가 아니면 내가 약해진 건가. 그는 불판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있었다. 여보, 아내 윤말순이었다.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냥 밥도 안 먹고 나가 있길래. 말순은 그의 곁에 서서 타고 있는 껍데기를 한참 바라봤다.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당신, 그때 기억나요? 그때라니? 군대 있을 때요. 그 고추장 양념에 굽던 껍데기. 그거 참 맛있다고 했잖아요. 성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기억이 아주 먼 과거에서 천천히 떠올랐다. 1980년대 초 춘천의 한 부대. 밤마다 몰래 모여 불판을 피우던 시절. 그때 아저씨 한 명이 웃으며 말했었다. 비법은 단순해. 고추장 한 숟갈, 간장 반 숟갈, 설탕 한 꼬집, 그리고 매실액 한 방울. 그는 손으로 그 냄새를 기억했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향. 불에 닿자마자 번지는 붉은 빛의 윤기. 그거 한번 해봐요. 아내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불씨처럼 떨어졌다. 그래, 그거였지. 그는 조용히 불판 위에 껍데기를 걷어내고 집으로 돌아섰다. 그날 밤 부엌 불빛 아래에서 그는 메모지를 펼쳤다. 고추장, 간장, 설탕, 마늘, 매실액. 재료를 한쪽에 늘어놓고 한 숟갈씩 비율을 조정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매번 조금씩 다르게 섞어보고 맛을 봤다. 짠가? 아니, 단맛이 더 있어야 해.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방 안에 고추장 향이 가득 퍼졌다. 그 냄새가 아내의 잠든 방까지 스며들었다. 시간이 새벽을 향해 흘렀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양념을 끓였다. 불판 위에 그 양념을 발라본다. 칙. 기름이 터지며 붉은 빛이 번졌다. 달콤하면서도 매운 향이 코를 찔렀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이 냄새다. 바로 이거야. 그는 양념을 조심스레 병에 담았다. 작은 라벨을 붙였다. 성우 비밀 양념 1호.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 옆에는 아내가 써둔 쪽지가 있었다. 이제 됐네요. 당신 다시 불을 켰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손끝이 떨렸지만 입가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이제 진짜 불판을 켜보자.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으로 향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가게들이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시간. 그는 불판을 세우고 병에서 붉은 양념을 꺼냈다. 고추장 한 숟갈, 간장 반 숟갈, 설탕 한 꼬집, 매실액 한 방울.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불판 위에 껍데기가 닿자 붉은 빛이 퍼졌다. 냄새는 이전과 달랐다. 달콤하면서도 매운 향, 그 향이 골목길 전체를 채웠다. 지나가던 행인이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냄새 좋네요. 하나만 주세요. 그의 두 손이 잠시 멈췄다. 첫 손님이었다. 그는 집게를 들며 미소 지었다.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불빛이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도 천천히 달궈지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시장 골목을 비추기 시작했다. 가게들이 하나둘 셔터를 올릴 때 박성우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낡은 천막 아래 불판과 가스통, 그리고 전날 밤 완성한 비밀 양념병 하나. 그는 병의 뚜껑을 열었다. 매운 향이 순간적으로 퍼졌다. 그 냄새만으로도 지난 실패의 날들이 잠시 멈춘 듯 했다. 오늘은 다를 거야.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다. 껍데기를 불판에 올리고 고추장 양념을 얇게 펴발랐다. 기름이 녹으며 번지는 치익 소리. 붉은 불빛이 껍데기 표면을 따라 퍼지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 냄새가 시장 입구까지 번졌다. 그때 장을 보러 오던 아주머니 한 분이 걸음을 멈췄다. 아저씨, 냄새 좋네요. 뭐 굽는 거예요? 성우는 쑥스럽게 웃었다. 돼지 껍데기입니다. 오늘 막 양념 만들어 봤어요. 그럼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잘라 종이컵에 담아 건넸다. 아주머니는 젓가락으로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순간 눈이 커졌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 말에 성우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옛날 생각나서요. 진짜 맛있네요. 이거 얼마예요? 한 봉지 1,000원입니다. 그럼 두 봉지만 주세요. 그의 첫 손님이었다. 그 손님이 돌아서며 옆 사람에게 말했다. 입구 쪽에 껍데기집 있더라. 맛이 예술이야. 그 말은 시장 골목을 타고 퍼져나갔다. 점심이 되자 1명, 2명 손님이 모이기 시작했다. 냄새에 끌려왔어요. 아까 어떤 분이 여기 추천하던데요. 성우는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집게를 돌리며 양념을 얹고 불판을 닫고 종이컵에 담았다. 불길이 튀었고 연기는 더 짙어졌다. 그의 이마에서 땀이 흘렀다. 하지만 그 땀은 오랜만에 느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사장님, 이거 포장도 돼요? 예, 바로 해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불판 위에서 껍데기가 춤을 췄다. 치익치익. 기름 냄새와 양념 향이 섞여 사람들의 코끝을 자극했다. 오후가 되자 줄이 생겼다. 시장 상인들이 지나가며 말했다. 입구 쪽 껍데기 맛집 생겼대. 그 아저씨, 불판 기술이 장난 아니라더라.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불판 위의 온도를 조절하며 조용히 말했다. 이 불이 꺼지면 안 돼. 해질녘 노을빛이 천막 위를 붉게 물들였다. 불판의 불빛과 섞여 마치 작은 무대 같았다. 그 위에서 그는 배우처럼 움직였다. 왼손으로 껍데기를 올리고 오른손으로 양념을 바르고 고개를 들어 웃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실렸다. 그날 매출은 38,000원. 단돈 몇만 원이었지만 그의 손끝은 떨렸다. 돈이 아니라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그는 불판 위에 불을 끄며 속삭였다.
오늘은 실패가 아니라 시작이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불은 더 밝게 타올랐다. 집 앞 골목을 지나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깜빡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냄새를 기억하게 될 거야. 그때 그의 등 뒤로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내일은 2봉지 사야지. 그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성우는 잠시 멈춰섰다. 그 한마디가 피로보다 훨씬 더 큰 위로였다. 그날 밤 그는 가계부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1일차 첫 손님 1명, 매출 38,000원. 불판은 여전히 뜨겁다. 내 마음도 그렇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다. 박성우는 새벽같이 시장으로 향했다. 손엔 늘 그 낡은 양념병, 그리고 닦아낸 불판 하나. 이제는 불 붙이는 손놀림도 익숙했다. 가스밸브를 돌리면 칙하고 소리가 나고 불꽃이 일자마자 그의 얼굴에 붉은 빛이 비쳤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그는 불판에게 인사하듯 속삭였다.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주변 상인들은 그를 은퇴한 노인 아저씨라 불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누구는 성우 사장님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껍데기 아저씨라 불렀다. 짧은 별명이 생긴다는 건 시장에서 자리 잡았다는 뜻이었다. 오전 11시쯤 젊은 남자가 하나 다가왔다. 모자를 눌러쓰고 목에 카메라를 걸고 있었다. 사장님, 영상 좀 찍어도 될까요? 영상? 네. 유튜브에 시장 풍경 찍는 거예요. 어르신들 이야기랑 같이 올리면 사람들 좋아하더라고요. 성우는 쑥스러워 손사래를 쳤다. 내가 찍힐 게 뭐 있나? 그냥 불판만 찍어요. 그게 더 멋있죠. 남자는 웃으며 카메라를 켰다. 렌즈가 불판 쪽으로 향하자 붉은 불빛이 반사돼 카메라 안이 따뜻하게 물들었다. 성우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레 불을 조절했다. 기름이 튀며 번쩍이는 순간 카메라 뒤에서 와 소리 죽이네요 하는 감탄이 들렸다. 촬영은 단 10분 만에 끝났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다. 사장님, 이 영상 제목은 65세 박 사장님, 불판 위에서 인생을 다시 굽다. 괜찮죠? 그럴싸하네, 하. 그는 그저 웃고 넘겼다. 그날 밤 자신이 인터넷 속에 등장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장사를 준비하던 그에게 시장 젊은 상인이 말했다. 사장님, 유튜브 봤어요? 유튜브? 무슨 소리야? 어제 찍은 영상이요. 지금 조회수 10만 넘었대요. 10만? 성우는 믿기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 속 불판 위에서 껍데기를 굽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자막이 떴다. 퇴직 후 다시 불판 앞에 선 65세의 이야기. 댓글에는 낯선 사람들이 남긴 말들이 가득했다. 이분 진짜 멋있다. 우리 아버지도 저 나이인데 갑자기 눈물이. 냄새까지 전해지는 느낌이에요. 그의 손끝이 떨렸다. 세상이 갑자기 자기 쪽으로 다가온 기분이었다. 그날 오후 시장으로 오는 손님이 달라졌다. 젊은 부부, 유모차를 끄는 엄마, 학생들까지 찾아왔다. 유튜브에서 봤어요. 실제로 뵈니까 신기하네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돼요? 성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불판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 웃음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불판 위에선 여전히 껍데기가 익어가고 있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젊은 남자가 다시 찾아와 말했다. 지금 이 영상 이틀 만에 50만이에요. 댓글이 계속 달려요. 사장님한테 힘 받았다고.
나한테 힘을 받았다고? 그는 순간 말을 잃었다. 불판의 열기가 아니라 가슴속 무언가가 뜨거워졌다. 10일째 되는 날 영상은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다. 그날 시장 입구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였다. 길게 늘어선 줄, 들려오는 말소리. 이분이 그 65세 껍데기 아저씨래. 사진 좀 찍자. 빨리 줄 서. 사람들은 웃고 박수를 치고 그를 응원했다. 성우는 믿기지 않았다. 불판 앞에 노인이 인터넷 속 화제의 주인공이 될 줄이야. 해질녘 그는 불판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내 불판이 세상에 나가버렸네. 그때 젊은 사장이 지나가며 웃었다. 사장님, 이제 스타예요. 성우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에이, 나는 그냥 오늘도 불 켜는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전 휴대폰을 켜서 영상을 다시 봤다. 화면 속 자신이 불판을 뒤집으며 말하고 있었다. 불판은요, 꺼지기 직전이 제일 뜨거운 법이에요. 그 문장을 본 순간 그는 미소를 지었다. 불판의 불빛이 방 안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그는 분명히 느꼈다. 내 인생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날은 장이 열린 날이었다. 이른 오전부터 시장 입구는 사람들로 붐볐다. 천막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불판의 불빛이 그 빛과 섞였다. 박성호의 천막 앞엔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젊은 사람, 중년 부부, 머리 희끗한 노인까지 모두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사장님,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 영상 진짜 감동이에요. 현실판 드라마예요. 아저씨, 이거 먹으려고 2시간 걸려왔어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믿기지 않았다. 불판 위의 껍데기는 쉴 새 없이 익어갔다. 칙. 기름이 튀고 불꽃이 번쩍였다. 양념향이 퍼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그 소리들이 마치 음악처럼 들렸다. 그날 하루 매출만 500만 원이 넘었다. 그는 계산을 하며 고개를 저었다. 이게 정말 내 일인가? 아내 윤말수는 옆에서 포장을 도왔다. 여보, 손님이 끝이 없네요. 이러다 팔 떨어지겠어요.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괜찮아. 내 팔은 아직 쓸만해. 성우는 웃으며 불판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잠시 눈물이 맺혔다. 그동안의 추위, 실패, 사람들의 무관심이 이 뜨거운 연기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렸다. 이틀 뒤 그는 처음으로 가계부를 정리했다. 총 매출 1억 80만 원. 손이 떨렸다. 10일 만에 평생 벌어보지 못한 금액이었다. 아내가 믿기지 않는 듯 물었다. 여보, 진짜예요? 이게 다 우리 손으로 번 돈이에요? 응. 불판이 해냈지. 그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날 저녁 장사 마치고 불판을 닦는데 한 노인이 다가왔다. 사장님, 저 예전에 은행 다니다가 퇴직했어요. 요즘은 손주 용돈 주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당신 보니까 용기가 나네요. 그 말에 성우는 잠시 손을 멈췄다. 용기라 나도 그냥 불 켜본 것뿐인데 그 불빛이 저한텐 등불이에요. 또 한 사람, 남편 잃고 나서 매일 우울했는데 사장님 영상 보고 저도 뭐라도 해보려고요. 성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불판 위에 기름이 탁 튀는 소리. 그 소리가 묘하게 위로처럼 들렸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내 냄새를 기억해 주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죠. 그날 밤 SNS엔 또 다른 영상이 돌았다. 불판 위의 철학자, 65세 껍데기 사장님의 하루. 그 영상 속 그는 웃으며 말했다. 불판은요, 꺼지기 직전이 제일 뜨겁습니다.
댓글이 폭주했다. 저 불빛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분은 장사가 아니라 사람을 굽고 있네요. 우리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조회수는 순식간에 다시 수십만 회를 넘어섰다. 사람들은 단순히 맛집을 찾은 게 아니었다. 그들은 희망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시장 천막 하나만 불이 꺼지지 않았다. 박성우는 불판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억대 매출이라 좋은 말이지. 하지만 진짜 억대는 이 마음이지.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천막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별빛이 불판 위 기름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아내가 다가와 말했다. 여보, 이제 좀 쉬어요. 그래, 이제 불 좀 식히자. 그는 가스밸브를 잠그며 미소를 지었다. 불꽃이 사그라들 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밝아지고 있었다. 아침부터 시장이 술렁였다. 골목 입구에 커다란 카메라와 조명이 들어섰다. 65세 껍데기 장인, 불판 위에서 인생을 다시 굽다. 현수막이 내걸리고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박성우는 평소처럼 불판을 닦고 있었지만 오늘의 공기는 평소보다 묘하게 무거웠다. 아내 윤말순이 물었다. 여보, 진짜 방송 나온다네요? 글쎄, 그냥 한번 찍고 가겠지. 그는 일부러 무심한 척했지만 손끝의 움직임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기름을 닦는 손이 약간 떨렸다. 박 사장님,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젊은 리포터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성우는 불판 위에 불을 잠시 줄였다. 이런 건 처음이라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불판 켜는 모습, 손님 응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촬영이 시작됐다.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오자 불판 위에서 기름이 튀며 반짝이는 빛이 렌즈에 잡혔다. 치익치익. 양념 향이 퍼지고 붉은 불빛이 리포터의 얼굴에 닿았다. 그 냄새에 리포터가 감탄했다. 이 냄새 화면으론 다 안 담기겠네요. 그래도 전해지긴 할 거예요. 사람 마음이 담긴 냄새는 카메라도 알아요. 그의 대답에 스태프들이 잠시 웃었다. 리포터가 물었다. 사장님, 비결이 뭐예요? 성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비결이요? 그냥 안 포기한 거죠. 안 포기한 거요? 예. 이 나이에 누가 날 써주겠어요? 그래도 내가 나를 써준 거죠. 그 한마디가 시장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카메라 뒤에 PD가 고개를 들었다. 컷, 그대로 갑시다. 이게 진짜네요. 촬영이 끝난 후 리포터는 불판 옆에 앉아 물었다. 사장님, 영상 제목을 퇴직 후 불판에서 다시 피운 청춘으로 해도 될까요? 그런 건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그냥 내 불만 보면 돼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리포터는 잠시 멈추더니 말했다. 오늘 인터뷰 중에 가장 진짜였어요. 방송이 나간 날 시장은 또 한 번 들썩였다. TV 나왔대요. 그 껍데기 아저씨. 어제 뉴스 봤어요. 진짜 멋있더라. 그 말, 내가 나를 써줬다. 그거 명언이에요. 불판 앞엔 줄이 더 길어졌다. 젊은 유튜버, 대학생, 기자들까지 몰려들었다. 성우는 여전히 땀에 젖은 손으로 불판을 돌렸다. 사장님, 인터뷰 한 번만 더. 죄송해요. 지금은 손님이 먼저예요. 그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밤이 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줄었을 때 그는 천천히 불판을 닦았다. 닦고 또 닦아도 손끝에 남은 기름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 기름이 마치 인생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이제 좀 실감나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사람들이 날 보러 오지만
나는 그냥 내 하루를 사는 거니까. 그래도 당신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판 불빛이 밝으니까 나도 좀 비치는 거겠지.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시장 천막 위로 달빛이 비쳤고 가스통 옆 반사판이 그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참 신기하지. 나는 그저 밥벌이 하려고 불을 켰는데 사람들은 그 불빛에서 희망을 본대. 아내가 미소를 지었다. 당신 불빛이 그만큼 따뜻한가 봐요. 그럼 다행이지. 그는 불판 위에 마지막 한 점의 껍데기를 올렸다. 칙. 불길이 피어오르고 붉은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의 불판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리고 그 불빛은 이제 그의 인생 전체를 비추고 있었다. 봄이 완전히 시장을 덮은 어느 날, 박성호는 새벽부터 불판 앞에 섰다. 이제 그의 손놀림은 장인의 그것이었다. 불을 켜면 자연스럽게 불길의 세기를 조절하고 양념을 얻는 손길엔 여유가 배어 있었다. 사장님, 오늘도 그 양념 맞죠? 그럼요. 비법은 변하면 안 되죠. 익숙한 손님들이 먼저 말을 걸었다. 이젠 단골이 생겼다. 그 중엔 매일 퇴근 후 들러 한잔하며 인생 얘기를 털어놓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그를 사장님이 아니라 성우 형님이라 불렀다. 시장 안에서 그의 천막은 만남의 자리가 되었다. 누군가는 가족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용기를 되찾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성우는 불판을 돌리며 늘 같은 말을 했다. 불은요, 기다리는 사람한테 더 맛있게 타요. 그 말에 손님들은 웃었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길었지만 지루하지 않았다. 아침에는 시장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인사를 나누고 점심에는 불판 앞에서 불꽃을 조절하며 리듬을 탔다. 저녁이면 불빛이 천막 밖으로 새어나와 골목을 환하게 물들였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인생의 재가 다시 타오르는 듯했다. 박 사장님 덕에 시장이 달라졌어요. 이웃상인 오만식이 말했다. 전에 우리 다들 침울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손님들도 활기차고 냄새도 좋고 사람 사는 냄새가 돌아왔어. 성우는 웃으며 대꾸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냥 불판 하나 켰을 뿐이죠. 그 불판이 사람 마음까지 덮이잖아요. 만식의 말에 성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다. 오후 잠시 한가해진 틈에 그는 천막 밖으로 나왔다. 시장 끝 골목에 작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햇살이 천천히 기울고 벽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65 그래도 아직 내 그림자는 젊네. 그는 문득 웃었다. 몸은 예전보다 천천히 움직였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퇴직 후 느꼈던 무기력, 자책, 불안이 이제는 불판의 열기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아내 윤말순이 포장 봉투를 접으며 말했다. 요즘 당신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래. 예전엔 자꾸 시계를 보더니 요즘은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예전엔 시간이 나를 쫓았는데 이젠 내가 시간을 구워요. 그 말에 말순이 빙긋이 웃었다. 불판 앞에서 시인이 다 됐네. 저녁이 되자 불빛이 점점 강해졌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사장님, 방송 보고 왔어요. 아버지랑 같이 먹으려고요. 그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누군가는 이 냄새 맡으면 힘이 나요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이 집 냄새가 인생 냄새라니까요라며 웃었다. 성우는 손님들에게 양념을 덜어주며 말했다. 여러분, 인생도 껍데기 같아요. 처음엔 질기고 못생겨 보여도
불판 위에서 굽히면 빛이 나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의 말이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 불판의 열기가 천막을 가득 채웠다. 그 불빛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손끝엔 여전히 기름이 묻었지만 그 기름은 이제 삶의 훈장 같았다. 그는 불판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내 인생도 식은 줄 알았는데 아직 뜨겁네. 그 순간 불판에서 번쩍이는 불꽃 하나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 불빛 속에 비친 눈동자는 젊었다. 65세의 박성호는 그 어느 때보다 젊어 보였다. 어느덧 봄이 지나 초여름의 기운이 시장을 덮었다. 햇살은 뜨겁고 공기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박성호의 불판은 여전히 불이 꺼질 줄 몰랐다. 그는 천천히 껍데기를 굽고 있었다. 오늘도 치익 소리가 좋네.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손놀림엔 여유가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줄을 섰다. 하지만 이제 손님들의 발걸음엔 단순한 맛집 탐방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누군가는 말없이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따뜻한 손편지를 건넸다. 사장님, 저희 아버지도 67세인데요. 요즘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데 사장님 영상 보고 다시 공방 열겠다고 하셨어요. 그는 편지를 읽다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불판 위의 불빛이 글자 위로 번져 흐릿하게 번졌다. 그날 밤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와 함께 휴대폰을 켰다. 유튜브 영상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이분 덕분에 퇴직 후에도 용기 냈습니다. 나도 내 인생 불판 다시 켤 거예요. 불판은 꺼졌어도 내 마음은 다시 뜨거워졌어요. 우리 동네에도 성우 껍데기 열어주세요.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넘겼다. 그러다 한 댓글 앞에서 멈췄다. 박 사장님, 저도 노점 시작했어요. 이름은 성우 껍데기 2호점이에요. 여보, 이거 봐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요? 그래. 내가 누군가한테 불을 옮겨줬나 봐. 그는 휴대폰을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제 불은 나 혼자만에게 아니구나. 불판의 불길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옮겨 붙고 있었다. 며칠 후 시장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사장님, 저 2호점 그 사람입니다. 직접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는 놀란 듯 남자의 손을 잡았다. 진짜였어요? 그럼요. 사장님 덕분에 용기 냈습니다. 첫날 매출은 3만 원이었지만 손님이 웃고 가더라고요.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성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요. 돈보다 웃음이 남는 장사가 제일 잘 된 거예요. 두 사람의 손이 불판 위 불빛에 비쳤다. 뜨거운 기운이 전해졌다. 그날 저녁 그는 천막 위에 간판을 새로 걸었다. 성우 껍데기 두 번째 봄. 주변 상인들이 박수를 쳤다. 사장님, 이건 브랜드네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브랜드는 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장사가 끝나고 불판을 닦을 때 하늘에 작은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불판도 사람 마음도 꺼질 줄 몰라요. 식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붙으면 더 뜨거워지거든요. 아내가 다가와 그 옆에 섰다. 이젠 진짜 쉬어요. 불판도 당신도.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는 거예요. 그 말과 함께 그는 마지막 한 점을 불판 위에 올렸다. 칙. 붉은 불빛이 피어오르고 그 위로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불판 위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지만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 마지막 자막이 떠오른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거예요. 65세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봄이 시작된 나이입니다. 오늘도 제 껍데기는 뜨겁습니다. 그리고 화면엔 불빛 하나만 남는다. 그 불빛이 천천히 번져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밝히기 시작한다. THEND 당신의 이 막은 언제 시작됩니까?